안녕하세요. 유방암을 극복하고 있는 중인 강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선혜 환자의 주치인 세브란스 병원 유방외과의 박형석입니다. (2019년도에요) TV를 보다가 그냥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왠지 가슴에 뭐가 만져지는 느낌이 평범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네에 있는 유방외과로 갔어요. 조직 검사하고 한 일주일 후에 알게 됐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부모보다 먼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보거든요, 미리. 원래 이제 사이즈나 림프절 전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최종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 유방암의 이제 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질이라는 게.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료가 이제 좀 어려운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조 치료로, 그 다음에 조금 쉽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강선혜 씨는 조금 어려운,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표적 치료도 해야 되고, 이제 호르몬도 먹어야 되고, 병기는 일기셨고요. 근데 이제 헐투라는 게 양성이어가지고 헐투 유전자가 증폭이 되면 1기라 해도 거의 2기에 가까운 병기 양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1기라 해도 조금 예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표적 치료라는 치료법이 개발돼서 이제 예전 다른 암들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수술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하시면서 표적 치료제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1년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호르몬이 이제 아주 양성은 아니었지만 약양성이었지만 그래도 호르몬으로 인한 그런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항호르몬 요법을 같이 하셨죠. 링에서 막 사람을 죽도록 패다가 좀 물 한 모금 마시게 해준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또 죽도록 패는 걸 4번 한 것 같은 기분? 종이 인형으로 오리면서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옷 잘라서 종이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책을 냈어요. 인형이 하는 인형극. 계기도 이제 표적 치료가 딱 끝났을 때였는데 이제 표적 치료까지 다 끝났으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봐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하고 있다가 퍼스널 컬러를 국비로 가르쳐 준다는 어떤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반신반의하는 느낌으로 원서를 넣고 이제 면접을 보고 수업을 듣게 됐죠. 그때 가르쳐 주신 교수님한테 저는 일반 그냥 퍼스널 컬러 말고 환우분들한테 퍼스널 컬러를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조금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한 상태여서 직접 연락이 오는 병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문화재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는 암환우들을 위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없으니 도와달라 라고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우분들을 모집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만나서 했었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좀 잠잠해져서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 뭐 복지관 이런 곳에서 연락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좀 강한 스타일이셔서 제 눈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뭐 아이고 뭐 선혜야 어떡하니 라면서 뭐 한 번 쓰다듬어 주신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항암 막 힘들게 하고 눈물 흘려도 왜 우냐고 하셨어요. 이거 하면 다 낫고 응? 나으려고 하는 건데 왜 울어?
하시는 스타일이셨고 너무 걱정 안 하시니까 아 그래 저도 걱정을 좀 덜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극하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좀 어둡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좀 홀로 이렇게 막 생각에 잠겨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약간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그냥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하니까 밝아졌다고 겉으로 봤을 때 밝아진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막 대본이 새카맣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막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제는 좀 감으로 가자. 약간 조금 근데 아직도 그 습관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예전처럼 막 강박적으로 막 나를 막 볶아가면서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막 볶으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근데 이제 어쨌든 5년 지나면 장기 생존자로 들어가시게 되지만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검진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은 예전에는 5년만 먹었거든요. 근데 주사는 5년만 먹고 끝날 겁니다. 아마. 근데 약을 5년을 더 먹을지는 조금 그때가 상황 가서 조금 고민을 해볼 건데 그거는 아직은 잘, 왜냐면 호르몬이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아니어서 5년만 먹고 끝낼지 아니면 10년을 먹을지 좀 그거는 제가 계속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오래오래 좋아하는 연극 하시고 퍼스널 컬러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옛날 개발도상국 때는 유방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후도 별로 안 좋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빨리 발견하지도 못했고 수술 외에는 사실 다른 치료법들이 그렇게 개발되지도 않았었고 약들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이게 경제가 확 이렇게 자라면서 환자분들이 병원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열량도 많고 지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방암하고 좀 밀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의사들과 환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터넷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고 들어오세요. 의료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의사들이 뭐 뭔가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믿고 따라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조기 발견도 되고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도 나왔고 항암 치료 약제도 좋고 새로운 신약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치료법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고 수술법도 예전에는 이제 강선혜 씨 같이 이렇게 재건을 못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하고 한 1, 2년 있다가 피부가 좀 안정되면 이제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재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인데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그런 생활들을 영위하게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진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최고가 오히려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너무 자신이 아픈 것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도 건강하지 않은 몸이지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건강 자체에 막 집착하진 않고 있거든요. 사실 아프고 나서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아요.